전백승 천기대요 193회차 서일보입니다. 오늘은 닭띠생의 성격과 운세 세 번째 시간인데요. 본론으로 들어가기 전에 우리가 논어에 있는 글귀 하나 살펴보고 들어가겠습니다. 차왈 도청이 도설덕지기야 니라나 자, 공자께서 이르시기를 길거리에서 들은 말을 가지고 길거리에서 말을 한다면 이는 덕을 버리는 것이니라 라고 했어요. 무슨 얘기일까요? 길거리에서 들은 이야기를 길거리에서 말을 하면 덕을 버리는 행위다. 속에다 두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죠. 속에다가 금방금방 말 전하고 거기다 그냥 전하기만 해요. 이제 붙여서 또 전한단 말이죠. 손자의 권학편에서 보면 소인이 배운다는 것은요, 귀로 들어가서 입으로 나온다는 이야기예요. 귀로 들어가서 입으로 나온다. 우리가 성현성자를 보면 귀, 이가 앞에 크게 있어요. 그리고 입구자는 조그맣게 있어요. 이것이 바로 뭐예요? 임금이다, 왕이다, 아니면 책임을 짓는 사람이다. 이렇게 해서 성현성자를 써요. 크게 듣고 할 말만 조그맣게 나중에 해라. 먼저 듣고 나중에 해라. 이것이 성현이다라고 했어요. 바로 그 얘기예요. 귀로 들어가서 입으로 나오는데 이처럼 남에게 들은 것을 그대로 남에게 옮기면서 아는 체 하는 것, 그걸 이구지학이다라고 해요. 이구지학. 이것은 경박한 행위요, 또 인격을 내던지는 행위로서 몸에 배제하는 학문은 실천에 옮길 수 없다는 이야기예요. 무슨 얘기냐? 우리 불교에서도 마찬가지죠. 원숭이처럼 남의 흉내만 내거나 절을 한다거나 예의식을 갖춘다고 이렇게 하는 거야 저렇게 하는 거야. 또 말로만 경을 갖다가 줄줄이 날라리 그냥 뭐 건강경 하라 그러면 10분 15분 만에 그냥 어쩌저쩌저쩌 그냥 끝나요. 내용은 하나도 모르고. 신묘장구 대다라니 나모라 내용은 하나도 모르고 그냥 해요. 이렇게 앵무새처럼 아무 뜻도 모르고 하는 사람, 이건 덕을 버리는 것이다 하는 이야기예요. 우리 불교에서도 그런 거 많이 하죠. 응? 한 구절이라도 뜻을 알아서 뜻에 대해서 실천행을 해야지, 내용은 모르면서 그냥 뭘 빌고 돌멩이한테 빌고 동상한테 빌고 쓰고 읽고 절하고, 자기가 하나라도 알아서 하나라도 실천행을 해야지요. 실천행은 하나도 못하면서 입으로만 떠들고 앵무새처럼 아무짝에 소용이 없다는 이야기죠. 깨달음을 스스로 얻어야지 남한테 들은 얘기 전하는 걸 가지고 자기가 엄청이나 많이 아는 것처럼 얘기하고 다 소용이 없는 얘기죠. 자, 닭띠생의 성격과 운세라라고 했는데, 닭띠생은 목화 토금수 가운데서 우리가 음금이다라고 했어요. 음금. 금 가운데 바로 음금이에요. 음금이기 때문에 바로 천간도 음이 따라온다라고 했어요. 을, 정, 기, 신, 개. 자, 그래서 의류, 정유, 기유, 신유, 개유 이렇게 따라온다라고 했는데, 의류다라고 하는 것은 77, 65, 53, 41, 41, 또 29 이렇게 되죠. 그래서 홀수이기 때문에 변화 변동의 기운은 있는데 겨울에 해당이 되고 또 한여름에 해당이 되고 이런 입장이기 때문에 정유생하고
기후생은 좀 약한 시기다라고 했어요. 자, 우리가 닭띠생의 성격 검색 6번째 백전백승 756페이지를 살펴보면 연상 인성 절친피거 생소용대 손재지수라 양무신병 산중작승 평생은수 방인 하지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어요. 연애 인성이 들었으니 아주 친근함이 피해가고 적게 벌어 많이 쓰니 손재가 있으리라. 만약 몸에 병이 없으면 산중에 중이 되리라. 평생의 숨은 근심을 곁에 사람이 어찌할리요. 그러니까 자, 음기가 뻗다 보니까 어떻게 돼요? 내성적이고 자기가 설령 어려움이 있다라고 해도 남한테 쉽게 얘기를 안 하는 성품의 소유자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죠. 자, 이의 태생은 고요하면서도 조급함이 있고 때로는 칼날 같은 매정함도 있다라고 했어요. 몸에 흉터가 있기 쉽고 남과 잘 다투어 원망을 듣는 수도 있다. 원리 원칙이 아니면 용서가 안 되는 그런 기운이 있죠. 닭이 벼슬도 있기 때문에요. 그 위협력이 대단하죠. 자존심이 대단해요. 그래서 정도가 아니면 용납이 안 되죠. 도화살의 작용으로 주색으로 인해 폐가 하거나 도화가 껴요. 화류춘성 도처춘풍이다. 가는 곳곳마다 봄바람이 일어나니 화류춘성 도처춘풍 바로 봄 기운이 돌아서 봄바람이 일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도화. 쉽게 예를 들면 도화꽃이 뭐예요? 복숭아꽃이죠. 봄 기운이 항상 만발하기 때문에 자칫 잘못하면 이성 문제 또 술 문제 이런 것으로 인해서 폐가 하거나 두세 번 정도는 결혼하는 수도 있으니 그래서 가정을 여러 번 바꿀 수도 있으니 각별히 조심해야 하며 연예인이나 군인이나 경찰이나 의사, 기술자 및 예언자 등의 직업이 원만하다라고 했어요. 남들보다 한 발 앞서가는 인지 능력이 있다는 이야기죠. 호탕하고 매사에 적극적이며 도전적이다. 성공과 실패가 엇갈리고 불같은 성격이어서 매사를 속결한다. 깊은 관찰력이 다소 미약하고 호기심이 강해서 성공보다는 실패를 먼저 경험하는 그런 일들이 있다라고 해요. 자, 그리고 보편적으로 다 그런 건 아니지만 닭띠생들이 양육하는 닭들은 어려서 어느 정도 되면 그냥 팔려 나가서 목숨을 잃잖아요. 그와 같이 닭띠생들이 가정에서 가족들하고 함께 지내기가 힘이 들어요. 그래서 할머니 밑에서 크거나 수양으로 가서 자라거나 남의 집에서 크거나 이런 경우가 많고 또 밖에 나가면 보편적으로 대우를 받는 편인데 안에서는 인정을 못 받는 경우의 사람들이 굉장히 많죠. 또 회사 생활을 하더라도 윗사람과 융화가 굉장히 되는 것 같지만 윗사람들의 비리나 부정 이런 것을 보고 눈 감기가 상당히 좀 힘든 성격의 소유자들이 많이 있지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어려움을 많이 겪을 수도 있다. 손재주가 있고 머리가 뛰어나서 남이 하지 못하는 일을 척척 해내기도 하지만 부모로부터의 은공을 많이 입지 못하고 똑같은 형제가 있어도 닭띠의 사람들이 다는 안 그런데 보편적으로 부모의 덕이 약하다는 이야기죠. 주변의 도움이 적으니 성장하는 과정에서 외로움을 많이 느낀다. 정적으로 외로움을 느낀다. 반대로 따져보면 자기 욕심은 좀 있는데 욕심대로 충족받기가 힘이 든다라는 이야기죠. 친구와 어울리면 손재와 어려움이 있고 다시 다른 일에 접하며 고독을 이루는 입장이라 친구를 사귀어도 뜻을 같이 하는 사람이 적다. 조금 이지적이고 아집적이고 너무 원칙을 따지다 보니까 능수능란하지 못해가지고 외로움을 겪는 경우가 적지 않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뛰어난 재치와 예술성이 있어서 혼자서라도 자신 있게 잘 살아간다. 그랬어요. 어울려서 사는 것보다 혼자 오히려 더 잘 살아가는 스타일의 사람이 많다는 이야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닭띠생의 성격과 운세 7번째의 다른 부분, 다른 분야로 해서 한번 살펴보면 충직하며 총기가 많고 의리가 있다. 닭은 12지 중에 유일하게 시간을 알려주는 영특한 동물이고 알을 낳아서 후손을 번식시키므로 베일에 쌓인 윤회상을 가르쳐주는 영조이기도 하다. 따라서 촌음도 빈틈이 없는 철저한 시간관념과 또 무에서 유를 창출해내는 영역을 지니고 있으며 남이 하지 못하는 능력의 재주가 뛰어나며 하는 이야기죠. 새벽을 알리듯 인간들의 무명을 밝혀주는 계명성이다. 별자리로 보면 계명성에 해당이 된다. 그러나 닭은 발로 헤집고 나서야 부리로 쪼아먹는 습성 있는 까닭에 매사를 세밀히 분석하고 신중히 대처하는 성향이 굉장히 강하다. 의심이 많다. 남을 쉽게 믿지를 못한다는 이야기죠. 그러나 입으로 인해 잘 쪼잖아요. 그래서 입으로 인해서 일생을 구설 시비로 곤경에 처할 수 있겠다. 상대방의 허물이나 약점을 잘 간파를 해서 정확하게 잘 쫀대는 얘기예요. 상대방의 약점을. 그러나 타고난 언변과 재치로 자기의 세력을 얼마든지 키울 수도 있다. 그러니까 언변이 좋고 재주가 많아가지고 자기의 세력을 조금 키울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유독 유년 시절에 어린 시절에 죽을 고비를 많이 겪고 또 일찍 부모를 여의는 경우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래서 부모가 다 있다라고 하면 남의 손에서 대부분 할머니, 할아버지 손에서 자라기도 하고요. 아니면 부모가 편부 밑에서 크는 경우도 있고 또 가족이 다 있다라고 하면 객재 가서 공부할 때 형제와 같이 지내는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지요. 그러나 고통과 시련을 통해서 강인한 삶의 의지가 형성이 되니까 어려서부터 고통과 시련을 많이 겪다가 보니까 경험이 풍부해지죠. 그래서 인고의 삶을 살다가 보니까 의지가 강해지고 또 삼재팔란을 극복해서 정상의 자리에 우뚝 서게 되기도 한다라고 해서 지금 유생들이 다 삼재에 해당이 돼요. 그래서 보편적으로 삼재라고 해서 다 나쁜 건 아니지만 삼재라고 해도 예를 하나 들어보면 기유생이나 신유생 같은 경우 또 의류생 같은 경우는 벗어나는 기운이어요. 신유생은. 그런데 또 기유생이나 의유생 같은 경우는 봄과 가을에 운세와 같기 때문에 비록 삼재반란에 끼어 있다라고 하더라도 자기 운세가 호전세이니까 간혹 한번 어려운 일이 생기면 그게 삼재 기운일 수 있지만 보편적으로 원만한 기운이기도 한데 한여름과 한겨울에 해당이 되는 이런 태생의 삼재까지 또 얹혀진다라고 하면 이게 상반적으로 많이 약한 기운이기도 하다는 이야기예요. 자, 주작은 난방을 시키는 신령으로 붉은 봉황을 형상해서 죽은 영혼을 지키기 위해서 관에 그려진 영물인데 죽은 영혼까지도 간섭할 정도로 남의 일을 수수방관만 하지는 않는다. 남의 일에도 나 몰라라 하지는 않는다는 이야기죠. 누가 어려운 일을 겪으면 쫓아가서 도와도 주고 누가 나쁜 일을 하면 쫓아가서 대신 정당하게 싸워주기도 하고 만드는 얘기죠. 그러나 공연한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서 대사를 그르칠 수 있다. 그런데 너무 나서다 보면 남들 앞에 시기와 질투의 대상이 되어서 어려움을 겪을 수도 있다는 이야기죠. 또 자기 자신의 일을 관조시키는 태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그래서 남들보다도 자기 자신부터 확실히 살펴보는 것이 필요하다. 이거 관조다라고 하는데 관에서 밝히려는 이야기죠. 그래서 우리 이 불교 용어로 보면은 조고각하다. 자신의 발밑을 잘 살펴보아라 하는 이야기인데 자신의 발밑을 잘 살펴보아라 하는 이야기는 우리는 두 눈을 가지고 있는데 대부분 앞을 보고 산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 앞을 볼 줄 아는 두 눈을 가지고 앞을 보지 말고 남의 허물을 보지 말고 자기 발밑을 봐라. 자기를 관조해라. 자기 내면을 들여다보는 지혜를 키워라. 이런 뜻이 되기도 하죠. 자, 그럼 이런 닭띠에 태어난 사람들이 대략 누가 있냐 하면 일반적으로 우리가 비극의 생을 마친 단종, 대학자, 또 서경덕, 또 행주 5대첩의 권율장군, 또 3.1운동의 구심점의 천도교의 손병희 씨,
또 소설가 염상섭, 음악가 홍난파, 일생을 독신으로 여성교육에 헌신한 김옥길 이대 총장이었던 분, 또 윤보선 전 대통령, 애수의 소야곡 등 대중가요의 신화적 가수였던 남인수 씨, 목소리가 상당히 구성지고 좀 서글픈 성향이 많죠. 또 여러분들 잘 알고 계신 현해탄에서 투신 자살한 윤심덕 씨, 또 조병화의 원로신 조병화 씨, 또 인도네시아 수하르토 대통령, 또 이런 사람들은 좀 야성적인 성향의 닭지다라고 해요. 또 인도의 위대한 여러분들 타고로, 시인 타고로, 또 어린 왕제 생떼쥐베리, 이런 스타일의 사람들은 이제 애정형의 닭띠다. 닭띠도 애정형이 있고요. 좀 야성적인 닭띠가 있다라고 했어요. 야성적인 닭은 수탉에 해당이 되는 것이고요. 애정적인 닭은 주로 암탉에 해당이 되는데, 그런 기운으로 놓고 보면 우리가 생월에서 1, 3, 5, 7, 9, 11은 양기가 뻗는 닭이고요. 수탉의 성향이 굉장히 강하고요. 2, 4, 6, 8, 10, 11은 바로 음기에 해당이 되는 암탉의 애정적인 성향이 짙은 이런 영향이 많다는 이야기죠. 또 실업인으로서 유명한 쌍용의 무소 김석원 씨, 또 일본에 귀화는 했지만 개인 재산이 2조엔 무려 한화 16조 원에 이르렀던 정동필 씨. 그 정동필 씨는 막노동으로 일상을 보냈다고 그래요. 막노동으로. 그래서 일을 하도 많이 해서 한쪽 어깨가 기울어질 정도로 일을 했다라고 해요. 컴퓨터도 많이 치면은 한쪽 어깨가 기울어진다라고 합니다. 갈비뼈가 튀어나오기도 하고 한다 그러대요. 살이 좀 있으면 모르는데 살이 빠지면 보이는데, 저도 깜짝 놀랐어요. 왼쪽 갈뼈가 툭 튀어나왔어요. 가만히 서 있어도 오른쪽 어깨가 자꾸 내려간단 말이에요. 수십 년 컴퓨터를 하루에 한 20시간 가까이 치고 원고 쓴다고 하고 뭐 이러다 보니까 그렇게 된 것 같은데, 뭐 그렇다고 해서 뭐 아프거나 뭐 크게 지장 있는 건 아니고요. 노동을 많이 해서 이 정동필 씨도 한쪽 어깨가 기울일 정도로 일을 했다 그러고, 여러분들 잘 아는 빠찡꼬, 그 기계 제작을 한 사람이죠. 그래서 세계적인 거부가 됐어요. 막노동자가 그렇게 거부가 될 정도로 노력을 했으니 뭐 그걸 다 이런 말로 표현할 수는 없겠죠. 모르는 분들은 뭐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이렇게 표현하지만, 운이 좋아서 재수가 좋아서 낱말하듯이 쉽게 이렇게 내뱉을 수 있는 성화 사람들은 대부분 그런 얘기 사실 듣기가 거북하지요. 몰라서 그렇지 보이지 않는 노력을 했어요. 우리 각자도 다 그 성공한 사람들만큼의 노력을 하면 성공 못할 사람도 없어요. 근데 사실 한 끗 차이거든요. 한 끗 차이. 무슨 얘기냐면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10% 차이에 있다라고 하잖아요. 그 10% 차이는 뭐 일례를 하나 들어서 요즘 야구 경기의 시즌이기도 하죠. 그래서 타자가 뱃을 후두르고 볼을 치고 뛰어나가는데 베이스에서 베이스 가는데 한 3.3초 정도 걸린다 그래요. 3.3초. 그러면 아웃되고 세이브 되는 것이 3.3초의 10% 안에 결정이 난다는 거예요. 90%가. 그 10% 안에 있다는 거예요. 3.3초의 10%. 응? 그러니까 0.33초겠죠. 우리 인생과 성공과 실패는, 인생의 성공과 실패는 바로 10%에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뭐 흔히들 예를 하나 들어보면, 여러분들 사자들이 먹잇감을 사냥을 나가게 되면 어떻게 돼요? 사자가 다른 동물들을 보고 강하니까, 사자가 강하니까, 라이언 킹이니까 뛰어가지고 먹이를 잡으면 잡는 쪽 다 잡을 줄 알지, 일반 사람들은. 근데 정확하게 확률을 따져보면요, 10%래, 10%. 10번 뛰어야 한 번 먹잇감을 구한다는 거예요.
그 10%가 아무것도 아닌데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지금 우리나라의 제가 알기로는 야구 선수들 가운데 타율이 3할 3푼 3할 3푼이 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될 것 같아요. 제가 볼 땐 한 10손가락 안에 들던데 4할 넘는 사람들이 뭐 한둘 되고 3할 넘는 사람들이 여럿 되는데 그 가운데 3할 3푼 정도 넘는 사람이 불과 10명 정도에 지나지 않아요. 그럼 이 사람들은 얼마나 많은 돈을 받고 지금 있어요. 그러면 3할 3푼에서 10%를 빼면 2할 3푼이에요. 2할 3푼 타자들은요, 거의 한 60%, 70%가 2할 3푼 때, 2할 때 다 있어요. 3할 3푼이 넘는 사람은 불과 10사람 이하 정도고, 2할 3푼 넘는 사람은 60, 70%가 다 2할 3푼이에요. 그러면 프로야구 선수들이 돈을 받는 게 3할 3푼하고 2할 3푼하고 얼마나 차이가 날까요? 우리나라에서 차이가 많이 나지만 외국 같은 경우는요, 3할 3푼 타자 같으면 1,000만 불을 받을 수 있고 2할 3푼 타자는 몇만 불 못 받는단 말이죠. 그러니까 10% 차이인데 하늘과 땅 차이예요. 자, 그러면 우리가 하루 24시간 가운데 10%면요. 24시간을 분으로 따져보면 144분이 하루에 10%예요. 하루에 144분이면 2시간 24분이죠. 그럼 2시간 24분을 더 노력하는 사람하고 평범하게 사는 사람하고 누가 성공을 할까요? 당장은 표 안 나죠. 하루 이틀은 표 안 나요. 하루에 2시간 24분, 10%에 해당이 되는 2시간 24분을 10년을 뛴다라고 생각해봐요. 그러면 하루에 2시간 24분을 1년간 뛰면 365를 곱하면 대략 계산해도 730시간이에요. 730시간 더 뛰는 거예요. 730시간은 하루에 24시간을 치는데 일하는 시간으로 따져보면 하루에 근무가 8시간이니까 730시간을 따져보면 8, 9, 72. 그죠? 그 다음에 8일은 8. 약 90일 정도 더 일을 하는 거예요. 1년 12달 가운데 일하는 시간으로 따져볼 때 하루에 10%를 뛰는 사람은 1년이면 90일 정도 더 일을 해요. 그러면 10년이면 어떻게 돼요? 900일을 더 일을 해요. 900일을. 900일을 더 일을 하면은 10년 가운데 1년이 365일이니까 약 2년하고 4개월 정도. 2년 4개월 정도 일을 더 하는 거죠. 그럼 똑같이 10년을 뛰는데 2년 4개월을 더 일을 하는 사람이 낫겠어요? 2년 4개월 덜 하는 사람이 낫겠어요? 근데 대부분의 사람들은 오래 산다라고 하면은 어떻게 계산을 해요? 나이만 오래 살면 오래 사는 줄 알아요. 나이만. 저는 그렇게 생각 안 해요. 제가 아직 정확하게 70은 좀 모자르지만 하루 2-3시간 안 자고 한 30년 넘게 살았어요. 지금도 내가 4시간 정도 이상 안 자거든요. 하루에 컴퓨터에 앉아 있거나 책을 보거나 책을 쓰는 시간이 적으면 16시간에서 많으면 22시간까지 앉아 있어요. 이게 지금 몇십 년 하고 있어요. 컴퓨터 없을 때는 원고를 썼죠. 그러면 하루에 20시간을 일을 했다라고 하면 다른 사람 이틀 반을 한 거예요. 이틀 반을. 그럼 다른 사람 30년 살 때 나는 80년을 산 거고요. 다른 사람 60년 살 때 나는 150년을 산 거예요. 나이로만 많이 사는 게 아니라 바로 뭐예요? 인생의 시간을 많이 살아야죠. 시간을 활용을 많이 해야죠. 그럼 누가 성공하겠어요? 제가 지금 강의하는 게 36과목을 하지만 앞으로 할 게 40-50과목도 되고 제가 책을 1000권을 남겨놓고 죽을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가능하지도 않은 것 같지만 전혀 불가능하지도 않아요. 자료는 이미 다 정리가 됐고 정리만 하면 되거든요. 편집해서. 그러면
다른 사람은 평생에 책 몇 권 쓰기 바쁜데 현재 제가 쓴 것만 해도 한 280권을 썼어요. 그러면 다른 사람들은 흔히들 저 사람은 머리가 좋아, 재수가 좋아, 운이 좋아 이렇게 판단을 할지 몰라도 그런 소리 하지 말라고 그랬어요. 하루에 밥 3시간 먹잖아요. 아침, 점심, 저녁. 저는 아침, 점심, 저녁 먹는 시간 15분 이상 넘겨본 일이 없어요. 한 끼에 5분 이상 먹는 적 없어요. 빨리 먹을 땐 2분, 3분 안에 끝났어요. 왜? 내가 다른 사람보다 잘하는 거 없어요. 잘난 거 없어요. 그럼 뒤처지지 않으려면 아무리 생각해봐도 잠자는 시간 줄이고 밥 먹는 시간 줄이는 거에 다른 방법이 없어요. 내가 장거리 이동할 때는 낮에는 안 가요. 시간이 아까워서 일을 하죠. 남 잠잘 시간에 밤에 출발을 많이 해요. 밤 10시. 그래서 뭐 새벽에 도착하는 거. 이렇게 많이 해요. 시간이 아까워서. 낮 시간은 다른 사람도 일하는데 나도 일해야죠. 다른 사람 잘 시간에 이동해요. 밥 먹는 시간 다른 사람 2시간 반, 3시간 없애지만 저는 하루에 15분 이상 안 넘겨요. 왜? 2시간 반 줄일 수 있잖아요. 밥 먹는 시간에서. 잠자는 시간 다른 사람 8시간 자야 된다라고 하는데 저는 절대로 4시간 안 넘겨요. 4시간 벌잖아요. 그럼 밥 먹는 시간, 잠자는 시간 6시간 이상은 줄일 수 있잖아요. 그 6시간 동안에 내가 일을 하면 다른 사람보다 다른 사람 하루 할 때 이틀 할 수 있잖아요. 그럼 그러한 사고관을 가진 사람하고 개나 캐나 하는 사람하고 누가 성공할까요? 저는 돈 버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그냥 책 보고 여러분들한테 불법 바르게 전하는 게 제 인생의 꿈이에요. 젊었을 때 중노릇 할 때부터 제 꿈은 나는 이 다음에 나이 먹으면 책이나 보고 책이나 쓰고 다른 사람들한테 그 내용이나 바르게 전했으면 좋겠다는 게 제 여망이고 꿈이고 제 목표였어요.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부처님 가르침에 대한 책을 보면 너무너무 재밌는 거예요. 근데 혼자 알기만 하면 재미가 없어요. 너무 아까워요. 어떻게 해서든 여러분들한테 전달해 줘야 되는데 가장 큰 방해자가 누구예요? 다른 스님들이에요. 왜 방해자일까요? 바른 법을 전해야 되는데 부처님의 바른 법을 다 깨뜨리고 장사만 하고 있어요. 영리를 목적으로 뭐 기도입제라 천도제라 장사들만 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들이 90%다 보니까 그게 불교인 줄 알아요. 일반 사람들은. 그런 걸 많이 듣다 보니까. 부처님 제세시도 그랬잖아요. 2천만 바라문들이 있는데 부처님 아무리 얘기해봤자 바라문들이 얘기가 맞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불자들 얼마 없었잖아요. 2천만 바라문 시대에 우리 불자들은 1250명뿐이 더 됐어요. 부처님 돌아가시고 나서 불교가 오히려 살기 시작을 했단 말이죠. 안타까운 거예요. 그래서 성공하는 사람들이 사실은 괜히 성공하는 거 아니에요. 저는 뭐 돈도 없고 명예도 하나도 없어요. 그래서 남들이 볼 땐 성공 하나도 안 한 것 같지만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이 저처럼 부자는 없다라고 생각해요. 왜? 돈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고 명예의 목적이 있는 게 아니에요. 큰 종단에 뭐 가무직책 갖는 거 목적 아니 그거 가져봤자 뭐 돈 많이 생기고 명예는 많이 가질 수 있을지는 몰라도 목적이 그런 게 아니거든요. 오히려 많은 일 하다 보면 복잡하잖아요. 그러니까 제 가지고 있는 감투니 직책이 다 내려놨어요. 저 한 20여 가지 넘게 갖고 있었거든요. 감투를. 다 버려버렸어요. 다. 그냥 수행자 하나. 돈 많이 내면 감투 많이 주잖아요. 어디 가서 돈 많이 내봐요. 회장 다요. 오히려 복잡하기만 하죠. 책 쓰는데 방해만 돼요. 지금은 뭐 전화도 거의 안 받는 상황 아니에요. 우리 불자님들이 바르게 불법을 배운다고만 하면 제가 정말 열과 성을 다해서 전해줄 수 있지요. 자, 분위기 중심의 대표적 인물로는 마릴린 먼로가 있고요. 또 영화 배우 킴 노박 씨, 장 폴 벨몬도 있고, 미남 배우 데이빗 제이슨. 요즘 뭐 한참 문제돼 가지고 난리를 쳤죠. 그 한때는 그냥 뭐 문학상을 받느니 노벨 문학상을 받느니 어쨌든 했는 시인 고은 씨.
나승열 거평회장, 구본무러 기금성 부회장, 또 최기선 전 인천시장, 한국도시사회연구소 정진관 소장, 여러분들 아시나? 별들의 고향? 일약 한국 영화의 판도를 바꾼 인기 장수작가 최인호 씨. 인기 엄청 많았잖아요. 별들의 고향이 75년도에 나왔나? 74년도에 나왔나? 그때 나왔을 거예요. 어마어마했죠, 인기. 또 이장호 씨. 닭띠 특유의 재능이 앙상블을 이룬 사람들이다라고 했어요. 우리는 사람으로서 가치를 지녀야 하죠. 그러나 재물, 명예, 권력 등의 자신을 빼앗겨서 노예화가 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지요. 마치 그러한 것들을 잡기 위해서 세상에 태어난 것처럼. 그것을 잡으려고 하다 보면 자신의 참다운 행복을 찾기가 참 힘들어요. 참다운 행복이라는 것은 채워서 얻는 것도 많겠지만 채워서 얻는 것보다 버려서 나누어서 얻는 것이 더 크다 하는 여러분 기쁨을 아셔야 되고요. 자, 우리가 행복을 담는 그릇을 보면 가진 것이 부족해도 행복한 사람이 있죠. 김치 한 조각으로 밥을 맛있게 먹고 누더기 옷 한 벌인데도 입으면 빛이 나고 또 낡은 시집 한 권을 가졌을 뿐이지만 행복에 대한 그런 영혼을 가진 사람이 있죠. 음식을 먹어도 반찬 3가지만 되면 전 정신이 하나도 없던데 뭘 집어 먹어야 될지 몰라서 딱 반찬 1가지 아니면 2가지면 딱 좋은 것 같아요. 행복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멀리 있지 않지요. 바로 마음에서 생겨나죠. 행복을 쫓는 자는 결코 행복을 잡을 수가 없어요. 행복을 쫓는 그 자체가 불행이기 때문이죠. 생활에 충실하고 성실한 자만이 행복을 누릴 수 있는 것이고요. 또 가진 것 없이 행복해지는 방법은 아주 간단하죠. 행복을 찾기 위해 소멸을 걷지 말고 무엇보다 먼저 마음속에 있는 허욕 이것을 버린다면 그만큼 행복을 담을 수 있는 그릇은 커지지요. 법정 스님 글에서 있나요? 무소유라고 하는 것은 하나도 안 지니는 게 아니라 필요 없는 것을 버리는 것이다라고. 그죠? 무소유 용어는 바라문들이 추구했던 용어죠. 무소유. 근데 무소유도 부처님께서는 소유라라고 했어요. 무소유라는 소유. 사리불존자 삼촌이 부처님께 와서 따졌잖아요. 사리불존자가 부처님께 귀하니까 도대체 누가 내 조카가 그렇게 똑똑한데 거기 귀를 하나 어떤 사람인가 내가 가서 한번 따져봐야 되겠다. 사리불존자 삼촌도 공부를 무지무지하게 한 바라문이잖아요. 그래서 와서 했어요. 자, 일단 무소유다라고 하면 다 통한다라고 생각을 했죠. 그래서 부처님께 와서 우리는 무소유를 주장하는데 당신은 뭐를 가르치느냐라고 했더니 바라문이요. 무소유라고 하는 것도 무소유라고 하는 소유요. 여기. 거기에서 사리불존자 삼촌이 결국은 합장 예배하고 불교에 귀의를 하게 되죠. 그래서 나중에 16나한 중에 한 명이 돼요. 무소유도 무소유라는 소유다. 무소유 자체도 뭐예요? 버려야 된다는 게 부처님 가르침이에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부터는 이제 닭띠, 정월생, 이월생 다음 시간부터 살펴나가는 것으로 하고요. 오늘 백전백승 천기대요 193회차 서일 보겠습니다. 감사드립니다. 행복으로 가는 징검다리에 서귤봉 스님이 여러분들을 초대합니다. SIB 불교교육대학에서는 더 듣다, 생활 속의 천수경, 달마대사 성관법, 현대생활 불교 법요지, 불교학개론, 성찰스님 백일 법문 등을 비롯한 다른 불법, 다른 진리, 서귤봉 스님의 SIB 불교교육대학.